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뭐 내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백만장자는 맨날 삼성전자 좋은 이야기만 이렇게 자주 하시고,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신데 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도 하실까? 안 좋은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죠. 돌발 변수죠, 미국에.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분석한 리스크, 예, 삼성전자가 시안에 그 메모리 공장이 있는데 이런저런 정보를 다 주면 미국에서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리스크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잘 갈고 있고 잘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최근 여러분들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근 수급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 외국인들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삼성전자 좋을 일만 남았습니다. 빠르면은 4분기, 내년에는 본격적인 상승을 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들 이제 샴페인,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샴페인을 이제 샴페인 가지러 가야 되나 하는 그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집에 이제 누우셔가지고, 이제 식사하시고 따뜻하게 TV에 앉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소파나 침대에 이렇게 누우시면서 뭐 휴대폰 이렇게 찾으시고 TV 이렇게 찾으시면서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 딱 그 타이밍 아닙니까, 여러분? 한잔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요 따뜻한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의 지식과 상식을 올려주는 시간. 제가 미국이 최근에 조금 과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 2019년도부터 미국의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상황을 한번 스토리, 예, 우리도 스토리 이런 거 이런 이빨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퀄리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미국의 지금까지 숨어있는 전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2019년 5월 15일입니다, 여러분. 2019년 5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을 딱 해요. 발동을 딱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백악관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한다, 뭐 그런 쪽의 행정명령이에요. 그게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여러분? 바로 화웨이를 겨냥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예, 어떤 무역 분쟁으로만 넘어가던 것을 이제 IT 전쟁으로, 예, 전쟁으로. 근데 결국에는 이 화웨이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반도체거든요. 핵심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를 비롯해서 68개 계열사를 거래금지 목록으로 발표를 했죠. 사실상 화웨이를 미국의 적으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예, 미중 무역 분쟁의 일환으로, 예, 시작을 했는데, 이때의 타격으로 어떻게 됩니까? 화웨이는 2년 만에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 41%대에서 10%대로 추락해버립니다. 왜 추락해버립니까? 그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예, 스마트폰 전 세계 출하량 1위를 기록하던 화웨이는 2년 만에, 예, 벼랑 끝에 내몰렸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뭐 화웨이 이제 거의 끝났죠. 그건 뭐냐면 바로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핵심은 반도체예요. 행정명령이 발동하자마자 구글은 화웨이에 대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계약을 철회했죠. 예, 화웨이는 독자 운영체제인 흥멍, 예, 하모니라는 뜻인데, 뭐 하여튼 그런 뜻인데, 자립을 시도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 그게 없잖아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뭐 통신, 인터페이스, 저장 장치, 예, 이런 모든 반도체를 대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자립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현대 자본주의 시장에서 결국 가장 핵심은 뭐다? 반도체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준 계기가 됐어요. 삼성전자가 그만큼 중요한 회사,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드는 회사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미국은 반도체구나. 반도체로 다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반도체는 생산 설비가 없는 팹리스, 그 다음에 그 생산, 설계를 한 것을 위탁받아서 제조하는, 예, 그 다음에 파운드리,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뭐 개발하고, 예, 설계하고 생산을 모두 하는 회사, 통합 장치 제조란 IDM이라는 회사, 삼성전자나 이제 인텔 같은 회사가 이 IDM 이게 세 가지 회사로 이제 전 세계 반도체가 재편이 됐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반도체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반도체를 만드는 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생산량은 전 세계 10%딱 10%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예,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딱 뚜껑 열어 보니까 어라? 이렇게 해서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미국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10%밖에 없네? 미국이 1990년대에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가 약 한 37%에서 40% 정도 됐거든요. 없는 거예요, 반도체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 바이든이 이제 딱 들어와서 바로 반도체 자립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 해가지고 2,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조 원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되죠, 여러분. 예. 그래서 2조 2,500달러를 투자해서 이제 뭐 공장하고 반도체하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핵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이제 총대를 매게 되냐면 바로 인텔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텔이 지금까지 파운드리에서 그냥 우리 안 될 거야 하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에 정부에서 막 바람을 불어놓고 돈 보따리 풀고 막 달러 해가지고 막 던진다고 해서 뭐 달러 던질게 이러니까 인텔이 그래 내가 내줘 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땡겨 가려고 그렇게 하죠. 자, 지금 인텔의 사장 팩 겔싱어는 1979년도에 인텔에 입사해요. 이분이 18살의 나이로 인텔에 들어가 입사해요. 이분이 뭐 이렇게 명문대 나오고 이런 뭐 하여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979년도에 18세의 나이로 인텔에 입사해가지고 30년간 인텔에서 근무합니다. 30년간. 2001년도에 인텔의 첫 최고 책임 기술자가 돼요. 이분은 완전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뭐 와이파이, 뭐 USB, 인텔 코어 이런 것에 대한 진행 최고 기술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분은 2012년도에 VM웨어 쪽으로 또 옮겨가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회사로 쭉쭉쭉 다니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인텔에 돌아온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에서 파운드리로 넘어가게 되고 파운드리에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어차피 인텔은 메모리를 못해요. 안 한다는 표현보다 못한다. 이제는 뭐 메모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텔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지금 본인들이 원래 AP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AP로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CPU만 하다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파운드리밖에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이제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금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의 지금 위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끝난 것 같고요. 파운드리는 인텔에서 하고 싸우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게 휴대폰은
뭐 중국이라든지 예, 미국 그 애플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대신에 이제 하드웨어로 초격차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저는 여러분 그 휴대폰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왔다 갔다 한다. 예, 이 상황에서 계속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전 세계로의 어떤 숫자로는 1위 아닙니까? 이걸 조금씩 빼앗기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이 상황으로 저는 계속 간다고 봐요. 남아있는 것은 파운드리인데, 저는 이 파운드리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우리 재고 현황 뭐 내라 이런 거는 저는 어떤 지나가는 어떤 그 소음이고,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삼성전자 전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넓게 그림을 본다면 결국에는 인텔과 삼성전자에서 어차피 TSMC는 지금 저런 상황이고, 결국 인텔이 미국 정부의 힘을 얻어가지고 예, 파운드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나, 우리하고 붙어서 나중에 우리 사실은 파운드리를 하게 되면 우리보다는 인텔하고 붙을 확률이 높거든요. 또 미국 쪽 회사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염려되는 부분이고, 예,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지금 인텔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좀 맞춰야 된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야, 너거 재고하고 다 까봐라 했을 때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인텔을 겨냥한 걸까요?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를 겨냥한 걸까요?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높다고 봅니다. 왜냐? 어차피 TSMC는 다 깠잖아요. 예, 미국 투자할게, 화웨이하고 중국하고 손 다 뗄게 해가지고 TSMC 넘어온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인텔 뭐 마이크론 자국의 회사인데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삼성하고 SK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큰 반도체 전쟁에서 인텔과 삼성전자의 그런 전쟁에서 중간에 예, 심판자가 미국 행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금 지켜보고 관전 포인트로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제가 이 썰을 풀기 위해서 어떤 최근에 반도체의 상황과 전쟁이 있었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뭐 이 금요일 요 따뜻한 시간에 요 정도 상식은 알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